네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춘 회계사입니다. 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 가장 힘드신 시기인데, 다행히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셧다운 기간 중에서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다행히 일주일 전에 지금 그 정부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 부양책 발표된 것 중에서 우리 이 한인 커뮤니티에 이 적용될 만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그 개인분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개인 한 명당 1,200불,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디펜던트당 이렇게 이제 500불씩 이렇게 그 주는 브랜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그것들은, 지금 뭐, 실제로 지금 그 돈을 아직 받으신 분들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한 13일 그때쯤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복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른들은, 성인들은 한 분당 1,200불씩,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 17세 이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0불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대상자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뭐 혼란이 있는데요. 뭐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세금 보고를 또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룰은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이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 은행 정보를 같이 이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파일을 하면서. 그러면 국세청은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각 텍스페이어들의 이 은행 계좌에 디렉트 디파짓을 해주겠다는 건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웹사이트에다가 간단하게 개인 정보를 집어넣고 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개인 정보를 집어넣고 은행 정보를 집어넣으면 확인을 하고 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랑 확인을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현재 지금 어떻게 시행이 지금 언제 그게 진행이 될지 그건 아직 좀 지금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환불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올리는 방법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 간단하게 일정한 이제 인컴 threshold를 이가 넘지 않으면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세금 보고를 지금이라도 하시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 정부에서 이 설명했던 그런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집어넣고 은행정보 집어넣고 이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도 기다렸다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 환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세금 보고를 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8년 기준으로 2018년과 2019년 세금 보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 2018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이 환불을 주겠다는 거고, 만약에 2019년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가장 최근 세금 보고 2019년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환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법안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법안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 그걸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시행 법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추이를 지켜보시고, 나는 세금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계속 발표되는 그런 시행 법안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아닌 ITIN, 그러니까 이 영주권자가 아니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ITIN이라는 텍스 ID 번호를 국세청에 받으셔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해당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은 대상이
이게 환불에 대한 대상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혼란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제 뭐 국세청에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이렇게 이제 이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세법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실제 이미그레이션상은 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또 세법상의 영주권자가 해당이 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은 또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지 않고 텍스 아이디, ITIN 넘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또 뭐 계속 지금 뭐 변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시행 법안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A에서 시행하는 이제 2가지 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몇 가지 뭐 CD 레벨에서 뭐 주는 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우리 한인 분들께서 이 관심 있어 하는 게 그 SBA에서 지금 그 시행하는 그 2가지 론, 그 EIDL,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디자스터 론인데 이 EID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PP, 이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여를 보호하는 론이죠. 그래서 이 2개 다 그 SBA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BA 같은 경우 이제 한국으로 하면 이게 그 중소기업 뭐 진흥청 같은 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주들이 비즈니스를 셧다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에서 일하는 그 직원분들이 급여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PPP 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고용주보다는 인플로이를 위한 론이죠. 그래서 고용주분들이, 인플로이어들이 이 론을 받아서 이제 이 인플로이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거를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료로 이 돈을 인플로이들한테 이제 주겠다는 그런 론인데 뭐 하나씩 살펴보면 그 EIDL 같은 경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EIDL 같은 경우는 반드시 SBA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www.sba.gov 뭐 아니면 gov 이렇게 타입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뭐 최근에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10,000 그러니까 $10,000에 대한 그랜트죠. 그러니까 이 EIDL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이제 투 파트인데 이 첫 번째 $10,000은 그냥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영향을 받은 이 경제적 손실을 본 이 기업들에게, 이 회사들에게 이 $10,000을 이제 지급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갚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뭐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세금 보고랑 그다음에 가장 최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기록들을 필아웃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우리가 이제 퍼스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개인의 부채와 자산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하시게 되면 이 EIDL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론 같은 경우는 30년 상한에 이 3.75% 이자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3.75% 이자로 갚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IDL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시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PPP라는 론이 있는데, PPP라는 론은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은행에서 받기로 원래 됐었는데 지금 은행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법안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유권 해석을 해서 이제 시행령들을 SBA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BA도 이 상세 시행령들을 정확하게 파이널라이즈 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에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억셉트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회사들, 법인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시작하고 이외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self-employed나 independent contractor 이분들은 10일부터 4월 10일 이번 주 돌아온 금요일부터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금 준비된 은행이 거의 없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만 지난주 금요일 날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시작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들은 거의 지금 이번 주 중에는 아마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PPP 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월 평균 페이롤 급여의 2.5배를 그 론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론으로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론을 직원들 8주 안에 론을 받고 나서 8주 안에 직원들 급여에 사용을 했거나 그 다음에 렌트비로 사용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이자로 사용을 했거나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이런 데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론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론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론을 받으면은 이 론을 반드시 직원들을 재고용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직원들을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레이오프 했을 텐데 그 반드시 그 6월 30일까지 직원들을 다시 재고용하고 그분들한테 급여로 최소한 그 론 받은 거에 75% 이상을 급여로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이 론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론을 뭐 많이 받았는데 뭐 10만 불을 받았는데 5만 불 정도는 뭐 직원들 급여와 렌트, 뭐 유틸리티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 5만 불에 대해서는 뭐 다른 비즈니스 뭐 재고도 사고 뭐 다른 데 업브레인 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론은 갚으셔야 되는데 그 론을 갚으실 경우에는 이제 2년에 상환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이제 1%입니다. 원래는 뭐 이자율이 뭐 5%, 4%였다가 0.5%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최종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마지막 가이드라인에는 이자율이 1%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론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SBA 론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정부에서 그 자국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을 그 진흥하기 위해서 그 주는 론이기 때문에 그 외국계 회사들은 원래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7일 날 그러니까 3, 4일 전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 론을 받는 회사나 이 사람이 영주권자인지 비영주권자인지 묻는 그런 란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이 외국계 회사들도 상관없이 오너가 외국계인 회사들 뭐 한국으로 하면 여러 가지 지상사들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오너가 외국계 회사들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외국계 회사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어플라이를 하지 말아라고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외국계 회사들도 무조건 어플라이를 하셔라.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SBA 론 같은 경우는 뭐 매출에 대한 requirement 어디까지가 스몰 비즈니스인가 해서 이 매출에 대한 requirement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 수에 대한 requirement이 있는데 매출에 대한 requirement은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결국은 이제 지금 가장 큰 requirement이 500명 이 직원이 그 500명 이하인가 이상인가를 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500명 이하인 회사들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500명 이상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세금 보고에 보면은 NICS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이 회사가 운영을 하는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가를 구분하는 그 코드인데 세금 보고에 보면 이제 뭐 페이지 1이나 아니면 뭐 세 번째 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NIC 코드에 따라서 뭐 매니팩처링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명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00명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은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 예외 조항에 의해서 각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뭐 매니팩처링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뭐 10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그 회사를 위한 론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론이기 때문에 그 외국 회사든 외국계 회사든 뭐 도메스틱 회사든 상관없이 이 미국에서 이 피해를 본 대부분의 회사들한테
특히 대부분 회사들의 급여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론을 받아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탕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환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COD라고 그러거든요. Cancellation of Debt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돈을 받았으면 이코노믹 베네핏을 이제 본 거죠. 근데 이걸 상환을 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이코노믹 베네핏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코노믹 베네핏을 받기 때문에 이걸 소득으로 이거를 이제 세금 보고할 때 픽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환을 하지 않게 이 론에 대해서 이렇게 forgive를 해주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COD, cancellation of debt로 보고 이 과세가 되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한마디 말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헬리콥터 머니 같은 개념이 있죠. 그냥 정부에서 이 피해본 이런 기업에 무상으로 그냥 돈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거의 그랜트에 가깝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애매한 조항이 있는데 이제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500명을 계산을 할 때 어플리에이트 컴퍼니를 다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기업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한인분들 이 동포 기업들에는 많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제 한국의 이게 지상사분들 같은 경우, 지상사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일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어필리에이트 컴퍼니, 즉 이 관계사를 다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본사랑 한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500명을 계산을 할 때 미국에서 있는 회사의 직원 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본사 직원까지 다 합해서 500명이 초과될 때는 이제 결국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 모든 어필리에이트 기업들, 모든 관계사를 직원들 다 합쳤을 때 500명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회계사 분들이나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500명이 초과하더라도 아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의 NAICS 코드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 비즈니스가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매니팩처링 경우에는 1000명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복잡한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2개의 론을 동시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이제 원칙은 목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이 틀리다. 뭐 PPP 같은 경우는 뭐 페이롤, 그 다음에 뭐 렌트, 뭐 유틸리티 이런 데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EIDL 론, 디자스터 론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를 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벤더들한테 페이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목적이 틀리면 원칙적으로는 2개 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이 사용 용도가 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어차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지 않습니까? 정부도 지금 뭐 큰 법안만 발표해놓고 세부 시행령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는 중이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뒤죽박죽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부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다 이 어플라이를 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나중에 결정하는 걸로, SB에서 결정하는 걸로, 아니면 은행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론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다 어플라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EIDL 론을 신청을 했을 때 이제 만불을 우선 주지 않습니까? 이 만불은 갚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만불을 받고 나중에 또 PPP 론을 이 5만 불을
받았다고 하면 이 5만 불을 나중에 이제 그 급여로 직원들 급여로 다 사용을 했을 때 이 상환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만불에 대해서는 그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5만 불에서 만 불을 제외하고 이 4만 불에 대해서만 그 이 상환하는 걸 유예를 해주고 만 불에 대해서는 론으로 이제 뭐 이 갚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론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각자 론이 아니라 그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뭐 전문가들과 다 상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론이고 각 시티나 카운티마다 다양한 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 같은 경우는 그 시카고 시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스몰 비즈니스 분들한테 지금 그 주는 그런 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www.connecttocapital.com 이게 이제 시카고 그 시티에서 운영하는 그 이 펀딩 웹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뭐 시카고 레질리언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5년 상한에 1%로 이자율 1%로 18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 아주 저렴한 그 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SB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익스프레스 뭐 브릿지 론이라 그래가지고 25,000불까지 지금 뭐 PPP 론이나 EIDL 론을 받기 전에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브릿지 론이라 그래가지고 그 25,000불까지 그 론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SBA 익스프레스 브릿지 론 같은 경우는 그 SBA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또 신청하는 이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론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뭐 계속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 뭐 그 법안들을 지금 뭐 이 로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그 마니터링 하시고 뭐 전문가들과 계속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어딘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고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전문가진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그 론을 신청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법안들이 최근에 그 금요일 날 일주일 전에 그 발표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발표됐죠. 그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이제 기업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션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과거에 회사가 계속 이렇게 이제 이익이 나서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손실이 크게 났어요. 올해 손실이 크게 났으면 2018년 이전에는 그 손실 난 거를 과거로 2년 동안 우리가 캐리백 한다고 그러죠. 캐리백 해가지고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세제 개혁이 생기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과거로 캐리백 하는 건 없애버리고 반드시 미래로만 캐리 포워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걸 다시 부활해서 내가 2019년이나 2020년도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과거 2년이 아닌 과거 5년으로 돌아가서 손실난 거를 캐리백 해가지고 과거 5년 동안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손실은 회사 뭐 과거에 이익이 났었고 뭐 2019년, 2020년에 지금 손실이 나는 회사들은 지금 꼭 회계사님들 상의하셔가지고 캐리백을 해서 올해나 2019년에 발생한 손실을 캐리백해서 과거에 냈던 그 세금을 이렇게 환불 받으시면은 그게 이제 뭐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또 기업들 이거는 그 스몰 비즈니스나 뭐 큰 기업들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 급여를 주게 되면 이 7.65%는 직원들 급여에서 이 파이카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텍스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7.65%는 회사에서 이제 매치를 시켜주거든요. 매치를 시켜서 그걸 합산을 해서 이제 그 정부에 납부를 하는데 지금 이 파이카 텍스 중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부분 그게 이제 6.2%거든요. 그 6.2%에 한해서는 올해는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실 때 그 6.2% 부분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대신 내년에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2021년과 2022년에 나눠서 두 해 나눠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그냥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라고 하는데 올해 2020년 동안에는 그 페이롤 텍스 부분의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 부분 6.2%를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예를 해주겠다고 지금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캐시플로가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무이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employee 그 retention credit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 뭐 일은 없지만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그 50%까지는 그 정부에서 크레딧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크레딧을 어떻게 주냐면 그 페이롤 텍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지불하고 나서 페이롤 텍스를 위도홀딩하고 그걸 이제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할 때 그 금액만큼 크레딧을 주는 거니까 제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employee retention credit 같은 것도 지금 생겨났고 뭐 이외에 또 뭐 개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01k 이제 그 우리 은퇴 계좌죠. 은퇴 계좌 같은 경우는 반드시 59.5세가 돼야지 은퇴 계좌에서 위드로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59.5 이전에 받게 되면 그 페널티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페널티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이 59.5세가 안 됐지만 그 401k의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꺼냈을 경우 아마 10만 불까지인데 그 10만 불 이하로 꺼냈을 경우에는 그 페널티 10% 페널티 내는 부분을 유예를 해주겠다. 뭐 이런 법안들도 뭐 있고 그래서 아주 뭐 다양한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지금 뭐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뭐 미디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EIDL 그다음에 뭐 PPP 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그만한 그런 이 베네핏이 될 만한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전문가들과 상의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